네, 2026년 2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 말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했는데 무기징역이 나와갖고 오히려 실망했습니다. 사형이 선고됐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죠. 이제 윤석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잡아놓고 앞선 재판에서 이미 한덕수 총리가 내란 방조 혐의로 징역형이 구형보다 올라갔었죠.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내란 방조 혐의로 유죄가 나왔고, 이미 계엄에 참여한 주요 사람들이 내란 혐의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윤석열도 저는 무조건 유죄가 난다고 봤습니다. 윤석열을 잡아놓고, 그럼 이게 뭐냐? 잡았죠. 이 사법부가 이 법을 한 사람들이 일종의 우월감이 있어요. 제가 늘 만나보면 이 판사들이 우리 사회에 우월감이 있어요. 자기들이 다 판단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정치하거나 행정하라 그러면 할 줄 몰라요. 자기들이 딱딱 판단할 줄 안다고 하면서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대로 나오고 검사 출신인 윤석열이 계엄을 한 거가 대해서 자기들은 사법부의 대다수는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건 내란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카르텔이 있습니다. 한 수 위다 이렇게 보는. 네. 윤석열을 잡아놓고 이 카르텔이, 이거는 민주당의 압박과 관계없이 사법부의 다수가 갖고 있는 정서입니다. 민주당은 이걸 활용하죠. 윤석열을 유죄로 1심이 나왔으니까 사법부 카르텔이 그런 입장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뭘 하느냐. 그래도 조금 연륜이 있는 조희대를 비롯한 대법관들은 좀 생각이 다르죠. 이건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계엄을 하게 되면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못 열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번에 주기현 부장은 그것이 내란이라고 봤지만, 계엄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보는 게 대법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조희대를 비롯한 대법관을 압박합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언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완전히 사법부를 장악할 겁니다. 사법부 내에 있는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출신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법 카르텔이 강한데, 그걸 이용해서 그나마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고참 대법관들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현재 재판 공소를 취하하면서 이재명 세상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사면을 받을까? 못 받습니다. 사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죽을 것 같으면 풀어줍니다. 안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뭘 알아차려야 되느냐?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은요, 공통된 경험이 있어요. 운동권 출신, 주사파. 이들은 같은 생각을 갖고 대학은 달라도 움직였었고, 또 어떻게 투쟁해야 되는지를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국힘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과거에 박정희나 전두환 보수는 왜 성공했느냐? 박정희는 같은 생각을 이끌고 있는 군인들을 중심으로 5.16을 했고, 전두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신군부를 중심으로 12.12, 그 다음에 대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생각, 같은 이념을 공유한 보수였기 때문에 국가를 잘 이끌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힘당은요, 윤석열이란 사람이 보수였나요? 아니죠. 오히려 박근혜 잡아놓고 안 봐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국힘당은 공통된 이념이나 경험을 쌓아온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막 되는 대로 긁어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개개인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집중해서 이념이 없습니다. 지금 국힘당은, 대한민국 보수는 보수가 괴멸될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막 걱정해서 살려주고 했는데, 국민 바라보지 말고 이념을 정립해야 됩니다. 자, 누군가 조선일보에 쓰는 풍수도 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양반이
정청래의 관상을 보면서 저승사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승사자 정청래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로 무기징역 선고한 것에 대해서 사법정의를 흔든 판결이다 하고 비판했습니다. 왜 무기징역 주냐 이거 사형을 줘야지. 노상원 수첩대로 내란이 성공하고 진행됐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해서 그 수첩의 진실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정 최고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정청래는 윤석열이 사형을 선고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어쨌든 무죄도 나올 수 있었죠. 이거는 국회에 군인을 투입한 게 내란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윤석열은 무죄가 되는 거죠. 내란이 아니니까. 그런데 유죄가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사형을 때리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겁박이 아니라 정서입니다. 민주당 세력은요, 인간적인 인정이 없습니다. 북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정은 있지만은 대한민국 보수, 자기들이 싫어하는 전두환 세력이나 대한민국 건국 세력에 대해서는 추호의 배려가 없습니다. 이거를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국힘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은 윤석열의 운명이 짐작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징역 20년, 국정농단으로 20년을 받았죠. 그리고 180억 추징을 받았고, 그 전에, 공천 개입 혐의로 2년을 받아서 도합 22년형이 확정됐었습니다. 이 확정받는 기간이 3년 몇 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5분의 3이 다 흘러갈 때까지 재판받고 마지막 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구속이었죠.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다가 4년 9개월째 사면 봅니다. 이때 법무부 장관이 누군가 하면 박범계인데 그 유명한 박범계. 박범계가 왜 사면을 했느냐. 박범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가 사면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보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감옥살이 하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반민주당 여론이 일어나니까 풀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요, 그때 탄핵됐을 때 목숨을 걸었으면은 그렇게 보수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맥없이 끌려가서 재판받고 뭐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형을 받고 살면서 건강이 악화돼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죽으면은 국민 여론이 바뀌니까 그때서야 풀어주는 게 민주당입니다. 즉 윤석열도 지금까지 재판하는 게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하고 당당하게 맞서거나 네 맘대로 해라고 배짱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처럼 보였잖아요. 그가 그런 모습 보이면은 민주당은 물론 이제 2심과 3심이 남아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면을 못해 내란 범죄자는 사면 금지법을 만들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무기로 쳐집어 놓고 그 사이에 제가 더 나쁜 놈이니까 이재명은 공소 취하해야 된다. 여론 일으켜서 자기네 세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죽어간다면 풀어줄 수 있어요. 죽으면은 민주당 참 독한 놈들이네 여론이 변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번에 유죄를 받은 윤석열이 알아차려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똑같은 이야기로 장동혁 대표도 이번에 선고가 나오니까 입장을 발표하지 못했는데 지난번 단식을 할 때 목숨을 걸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단식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왜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여서 장 대표를 만나서 그만하세요 하니까 참 그 유영하 씨도 참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영향력 발휘해서 어디 이번 선거 나가고 싶어 그런 걸로 보이는데 아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장동혁 씨가 또 냉큼 네 하고 해버리니까 민주당한테는 이게 안 통해요. 저자들은 옛날에 한 번씩 저 맞거나 투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즘 돌고 있는 거 보고 중에 하나가 정청래 씨가 미 대사관저 들어갔다가 잡힌 사진, 동영상 옛날 그 돌고 있어요. 보게 되면 아주 건들건들하고. 예. 근데 그들은 그런 배짱들이 있어요. 근데 보수 세력은 그게 없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죽는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눈도 깜짝 안 한다고요.
그런데다가 사법부에 있는 주요 판사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판단하는 게 옳다는 판단에서 뭐라도 이번에 내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 같은 게 있었어요. 원래 재판부 친구들이 좀 삐딱해요. 지들은 보수의 대표이면서 강남 좌파처럼 행동한다고. 그래서 제가 술 먹을 때 제일 싫은 게 판사들이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같이 갈 수 있죠. 그 두 세력이 합세해서 이제 조이대로 대표되는 그래도 괜찮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이런 세력들을 끝내고 나면 이재명 공소 취하하면서 자기네 세상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성리학이 판치면서 개판이 된 조선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한 번씩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세력들이 나와서 그들을 청소해야 돼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들은 국가 발전에 큰 뜻이 없어요. 오히려 국민들이 적당히 못 살고 세금 걷어 나눠주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자기네 권력, 자기는 옳다고 그렇게 가는 세력들입니다. 그걸 깼던 게 박정희, 전두환 세력들이죠. 근데 박근혜는 그걸 기대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국민 저항이 있어, 아버지가 당했던 것처럼 그게 싫고 친일파 소리 들을까봐 못했고 윤석열은 또 역시 못했고. 자, 제가 보수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보수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보수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닉슨 대통령을 잘 봐야 돼요. 닉슨 공화당이죠. 그 미소간의 냉전이 치열할 때 닉슨이 소련을 붙잡고 군비 축소를 시도합니다. 그게 이제 솔토 회담이 되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를 줄이는 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하고 관계를 터서 공산국가를 중국과 소련을 분리시키는 게 닉슨입니다.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나가긴 했지만 그렇게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레이건이 역시 공화당이죠. 레이건이 소련을 굉장히 압박을 하죠. 그 결과 아버지 부시 때 소련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을 뺏겼다가 클린턴이 하고 난 다음에 아들 부시가 해갖고 뭘 하는가 하면 이제 레이건 때였을 겁니다. INF 조약을 맺었어요. 이제 닉슨은 군비 축소를 위해서 솔트를 맺고 또 ABM이라고 그러니까 미사일 쏘는 미사일 잡는 미사일도 제한하는 협정을 맺으면서 군비 축소를 했는데 그렇게 군비 축소를 하는 거를 레이건이 추가해서 INF를 중거리 핵전력을 없애는 것까지 하고 그러면서 소련을 무너뜨립니다. 소련이 무너지니까 그거는 이제 아버지 부시 때 되고 8년 지나서 아들 부시는요. ABM 조약을 파기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1기 때 INF를 파기하고 트럼프는 지금 2기대가 돼갖고 솔트의 후신인 뉴스타트를 파기합니다. 공화당 정권은 소련을 비롯한 중국을 어떻게 다룰까 쫙 일관되게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리우 환경회의, 교토 의정서, 파리 기후협약 이거 싹 넣어한 게 공화당 정권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린가 하면 미국의 공화당 사람들은요. 이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개개인 대통령의 성품 차이에 의해서 트럼프는 뭐 거만해서 어떻다 이런 건 다르지 모르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데 우리는 박정희, 전두환 지금 국힘에는 일관성이 없어요. 근데 민주당은 일관성이 있다고. 왜? 운동권 출신이고 주사파가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일관성이 있어. 근데 우리 국힘에 모여있는 보수는요. 그냥 모여든 거예요. 보수로서 일관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원자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통일이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윤석열도 갖다 쓰고 한동훈이도 갖다 쓰고 막 그런 거예요. 장동일이라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대표가 되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면서 죽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럼 풀어주겠죠. 왜냐면 죽으면 자기네가 불리하니까. 얘네들은 안 풀어줍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도 자기도 보수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뭔가 결심을 해야 되고 국힘당에 있는 사람 다수의 의원들도 국민이 우리 좀 지지해줘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기네 이념을 세우고 그 이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딱 이념을 가진 세력들이 등장하는
시기는 지나간 것 같아요. 물론 민주당도 세월이 지나서 운동권이 끊어지면은 저것도 오합지졸이 될 거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국힘당에는 이념을 가진 사람이 없어. 이념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의 닉슨, 레이건,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트럼프.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겁니다. 사법부가 저렇게 이제 국민을 가르치는 식으로 오만한 모습들을 보이고 자기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모습 보이는데 저걸 어떻게 깨야 되느냐?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그거는 앞으로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일단은 국힘당에서 보고수 이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모이다 보면은 과거에 뭐 박정희도 5.16 하고 나면 사법부 한번 정리하잖아요. 그래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무기징역 차라리 사형이 나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워요. 이제 꽃놀이표로 갖고 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령 선포했다가 취소할 때 모든 책임은 지겠다 그랬으니까 책임지는 모습이 훨씬 나을 거예요. 윤 어게인 외친 사람들이 보면 참 억울하겠지만 사실은 죽으려고 해야 살거든요. 보수도 죽으려고 할 만큼 싸워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된 마지막 국가인데 여기서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보수, 진짜 이념으로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